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who에 관한 두 번째 강의. 우리 who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했을 때 who가 관계 대명사로 쓰여지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관계의 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 절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앞에 위치한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 꾸미는 품사가 뭐죠? 바로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다룰 것은요, who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who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아직은 듣지 못했다라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시청하시고 다시 와서 who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who는 바로 명사절 접속사 who입니다. who,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제가 써놨죠. 자, 첫 번째 예문 잠깐 볼게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문을 조금 더 간단한 거 제가 갖고 왔어요. 지금 who라는 녀석을 중심으로요. 문장에는 동사 1개, 동사 2개가 위치하고 있죠.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 WH 단어들은 평서문에 들어오면 기본 기능이 뭐다? 접속사다. 자, 동시에 이 who는요, 접속사면서 자기 자신이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주격이라고 하죠. 주격.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 첫 번째 동사 no의 주어는요, 바로 team이죠, team.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invited의 주어가 바로 wh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who는요, 접속사면서 대명사 주격으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팀이 주어고요. doesn't know에서 이때 know가 삼형식 타동사,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단어짜리 그런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바로 명사절이죠. 그래서 명사절은 그냥 덩치가 큰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부터 jane까지가 앞에 위치한 타동사 know의 뭐다? 목적어다. 목적어 역할하는 품사가 뭐죠? 바로 명사죠. 근데 지금 who invited jane은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된 명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명사절이라는 것은 지금 보다시피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문장 속에 들어가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지금 주어진 예문에서는 who부터 jane까지가 목적어였죠. 목적어는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who invited jane을 갖다가 지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동사 know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비교되는 문장 한번 볼게요. team, 주어, doesn't know, 동사 다음에 the man, 목적어까지 이미 여기서 완벽한 상태죠. 그러면 이때 who 이하는 어떨까요? 전체 문장에서 사라진다 해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해요. 그 이유는 이때 who는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래쪽에 비교하는 이 예문에서 who invited jane은요, 저 위에 있는 명사절하고 생김새는 똑같아도요, 전체 문장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거예요. 걔는 뭐다? 그냥 앞에 있는 명사 the man을 꾸며주는 수식어일 뿐이다. 그리고 영어의 관계사는 제가 한국말 해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who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인을 초대했던 그 남자를 팀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이때 who는 해석이 안 되지만, 자, 우리 첫 번째 who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 한번 볼까요? 팀은 모릅니다. 누가 제인을 초대했는지. 어때요? who가 우리말로 누가라고 번역이 되죠? 이때 who가 번역되는 이유는요, 이 who는 엄밀히 말하면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사실상 직접 의문문 형태로 쓰였던 것을 문장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 속에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로 쓰여지는 who는요, 한국말로 누가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하고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의문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영어의 모든 단어가 다 똑같이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주어, 동사, 그다음에 후부터 will be까지가 바로 목적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삼형식 구조예요. 주어, wonders, 삼형식 타동사, 다음에 후 이하가 통째로 앞에 있는 삼형식 타동사 wonders의 목적어, 목적어를 역할한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 좀 주의할 거 잘 보세요. 자, 이번에 후는 뭘까요? 첫 번째 예문에서 후는요, 분명히 주어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까요? 이번에는요, the present가 주어고요. will be 다음에 뭐가 없죠? 주격 보어가 없죠. 그 주격 보어 역할을 바로 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가 주격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비동사 뒤에서 주격 보어 역할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첫 번째 예문에서의 후와 지금 이 두 번째 예문에서의 후는요,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은 달라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후가 주어였고요. 이번에 후는 비동사의 주격 보어였다. 하지만 역시 전체 문장을 볼 때는 뭐예요? 둘 다 명사절 접속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보시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자, 결국은 이 WH가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 동시에 그 후 이하를 보시면 주어가 있고 비동사 있는데 그 뒤에 비동사 뒤에 보어가 없죠? 그 주격 보어 역할을 누가 한다? 바로 후가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교해서 이해하기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주어, 동사 다음에 이만큼이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하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게 지금 간접 의문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물음표 없죠? 근데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제가 직접 의문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요, 두 동사를 쓰지 않아요. 두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후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목적어 제인을 초대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후는 뭐예요? 역할이 주어죠, 주어.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볼게요. 답변, answer, 답변. 크리스가 제인을 초대했습니다. 이때 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누구죠? 답변에 있는 크리스였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후가 누구다? 동사 invited의 주어.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예문. 자, 주어, 동사 이만큼이 목적어죠? 목적어. 자, 이것도 지금 간접 의문 형태로 들어가 있죠. 저는 되게 어릴 때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뭐 간접 의문문일 때는 뭐 의문사, 주어, 동사, 직접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런 거 되게 많이 암기했어요. 뭐 의주동, 의동주. 뭐 암기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Anyway, 지금 간접 의문문 형태로 있는 것을 밖으로 빼서 제가 직접 의문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조동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Who will be the prese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will과 be는 같이 묶여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때 이 who는요, 분명히 문장 맨 앞에 있지만 첫 번째 예문에서 봤던 이 who하고는 달라요. 네, who는요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 첫 번째 여기 붉은색 표시된 것은 who가 주어였죠. 그래서 여기 이 의문문에 대해서 답변은요, 발표자는 the present는 누구다? 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발표자가 누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을 발표자는 존이 될 겁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죠.
이때 비동사 뒤에 좌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비동사 뒤에 위치하는 바로 주격 보어인 거죠. 그래서 이때 who는요, 누구 뜻이에요? who는 바로 좌안이 되는 거죠. 차이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예문에서 쓰여지는 who를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서 어떻게 했다? 직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본 거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럼 계속해서 또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해서 이해하기 두 번째. 자,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거죠. Who invited Jane? 의문사 who가 주어예요. 주어. Chris invited Jane 이렇게 했어요. Jane은 목적어.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예문을 잠깐 보세요. Who did라고 나오네요. 자, 이때요. 의문사 who는요. 주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목적어죠. 목적어.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요. 일반 동사가 있어도요. 두 동사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두 번째 예문에서 who는요. 주어가 아니죠. 걔는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두 동사 쓰는데 이 두 동사가 여기 위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인이 주어죠. 제인이 누구를 목적어예요. 초대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의문문으로.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해요? 제인이 크리스를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who가 누구죠? 이때 이 who는 누구예요? 바로 크리스잖아요. 여기 invited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죠. 아, 선생님, 그래서 이때 의문사 who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제인이 바로 주어잖아요. 그럼 선생님, 좀 전에 앞에서는 who가 주격이라서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 주격 보어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갑자기 who가 역할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원어민들은요. 조금 이제 이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원어민한테는 이게 사실상 일상에서 쓰는 더 흔한 표현이에요. casual conversation,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요. 여기다가 who를 쓰는 걸 더 선호해요. 조금 더 가벼운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달라진 건 뭐밖에 없냐면요. 여기 am, 즉 whom이라고 쓰여진 것뿐이에요. whom. 근데 이때 의문사 whom은 목적어죠. 왜? 얘는 목적격이니까. 네. 그럼 선생님, 2번도 맞는 문장이고 3번도 맞는 문장인가요? 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3번은요. 일상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굉장히 격식 차린 표현이에요. formal express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는요. whom 대신에 뭘 쓴다? who를 많이 써요. 답변도 똑같아요. Jane invited Chris. 제인이 주어고요. 크리스가 뭐가 돼요? 크리스가 바로 목적어. 즉 whom에 대해서 그렇죠? 상응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크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예문이 정식으로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모던 잉글리시에서 이런 경우에는요. whom 대신에 who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하는 거 두 번째 한번 또 해봤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죠. 비교해서 이해하기 3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who 혹은 whom 둘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should I라고 나오죠. 자,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동사 있을 때는 조동사하고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꾸죠.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whom should I discuss the issue with 나오죠. 자, 내가 그 문제를 누구와 그렇죠? 누구와 함께 논의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You should discuss the issue.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누구랑? With team. 우리 전치사 뒤에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죠. 이때 팀이 바로 뭐예요? 의문문에서 있었던 who 혹은 whom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죠? 팀과 함께라고 하죠. 팀과 함께.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나 대명사.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그렇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는 무슨 격이 와야 돼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격이라고 하는 who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에 두 문장과. 지금 이 끝에가 전치사로 끝나고 있었는데요. 원래 전치사 되는 명사나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 전치사를 갖다가 이렇게 문장 앞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이때는요. whom은 가능하지만 who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전치사 되는 뭐가 오죠? 목적격이요. 근데 who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주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하고 이렇게 전치사하고요. who하고 요 전치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여기다가 who를 그냥 써도 되는데 전치사하고 who하고 딱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whom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whom을 쓰는 문장들은 어떤 문장이다? 올바른 문장이긴 하지만 격식 차린 표현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다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제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도 완벽하게 한 번에 이해 못하는 거 괜찮아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2번, 3번 복습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포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사전인데요. 사전에서 지금 제가 who를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죠. 대명사.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직접 의문문이에요. 직접 의문문.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일반 동사 있는데 두 동사 같은 거 없죠. 두 동사 없죠. 왜냐하면 이 who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문을 잠궜니?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그 문을 잠궜니? 이렇게요. 그럼 뭐 답변을 한다면 Tim locked the door 이렇게요. 그래서 Tim locked the door. 그러니까 who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제가 얘기한 Tim,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거를 잠깐 볼게요. Who do you work for죠? 이거 우리 좀 전에 봤던 with whom 요거 기억나세요? 여기도 지금 전치사 for로 끝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봐요. who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될까요? 이때는 whom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whom을 쓰면 어떻다? 조금 더 격식 차린 표현이다. 지금 이때 who하고 whom은요. 전치사 for의 목적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전치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for라는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이동시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for who 이건 불가능하고요. for whom do you work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요 앞에다가 whom하고 who 둘 다 가능하다. 다만 who가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다. 일상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예문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보세요.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who the murderer was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타동사 found out의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하니까 무슨 절? 바로 명사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문장에서 who는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동사 found out과 뒤에 있는 동사 비동사 was를 연결한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잘 보세요. 비동사 뒤에 지금 주격 보호가 없죠? 그 주격 보호 효과를 누가 하는 거죠? 바로 who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who가. 이해하셨나요? 요걸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who부터 was까지 간접 의문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밖으로 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who was the murderer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Who was the murderer? 그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일 때는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건데요. 직접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의문사, 동사, 주어.
그래서 who was the murderer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볼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예요? who had the sent the flowers가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한 절이니까 무슨 절?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 이때 잘 보세요. 동사 wonders하고 동사 had sent 이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뭐예요? who가 접속사죠. 접속사. 동시에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그 꽃들을 보냈는지. 누가 그 꽃들을 보냈는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대로. 네, who had sent the flowers요. 왜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 was 뒤에서 주격 보호 역할하는 who를 봤고요. 지금은 had sent의 주어 역할하는 who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요. 그대로 우리가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who had sent the flowers? 누가 그 꽃들을 보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team had sent the flowers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팀이 그 꽃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예문들 한번 사전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을 보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주 오랜 옛날에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주신 제 은사님께서 영영사전을 보라고 추천했을 때 저도 되게 많이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아마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런 식의 강의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저는 뭔가를 막 계속 암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제 은사님을 만난 뒤로는 언어라는 것이 영어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대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영어를 공부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결국에 사전에 있는 예문들은 너무너무 좋은 예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사전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에 우리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이라도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인 거예요. 자, 괜찮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요. 문장에 동사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보기 전체가 뭐예요? 보기 전체가 접속사.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이 빈칸은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연결하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까지 해야 되죠? 두 번째 동사 was의 주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까지. 그럼 이제 이 네 개 중에서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이 who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who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who가 들어가죠? 자, 두 개의 동사 연결한 접속사이자 동시에 두 번째 동사 was의 주어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주격이니까. 대명사로서 주격이잖아요. 그래서 was의 주어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는 어때요? 빈칸부터 fire까지가 앞에 있는 타동사 determine의 목적어죠.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요. 만약에 이때 who가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였다면 who 앞에는 뭐가? who가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빈칸 앞에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who는요. 절대로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에요. 앞에 위치한 타동사 determ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서 역할, 기능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기 4개의 공통점은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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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라는 거예요. 근데 A하고 B는 뭐예요? 동시에 부사죠, 부사. 부사가 비동사의 주어가 될 수는 없어요. 부사는 수식어일 뿐이죠. 그리고 whether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뒤에 위치한 was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정답은 C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한국말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풀이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학생분들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그게 곧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셨을 때 모든 학생한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누군가는 시간에 쫓기게 된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police가 주어, 그 다음에 determined에서 과거, 3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필요했죠. 목적어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3형식 구조였는데 다만 목적어 자리에 길이가 긴 명사절이 위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 who는요. 비동사의 뭐였죠?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격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밖으로 빼서 직접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였죠. 그래서 who was responsible for the fire? 누가 그 화재에 대한 그렇죠? 책임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 지른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 바깥으로 빼서 직접 의문문 형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였던 그런 의문문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요즘 이렇게 발생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있던 표현인데 원어민이 쓰던 표현인데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죠.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네요.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건 우리가 지울 수 있겠죠. 자, be about은 접속사가 아니라 뭐예요? 뭐 전치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겠죠. Anyway, 뭐가 됐든지 간에 접속사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뭐예요? 우리가 unsure about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unsure about. 그런 표현이 있는데 about이 전치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unsure about. 그러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지금 빈칸 뒤에는 동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unsure about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빈칸 뒤의 내용과 about이 결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접속사가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첫 번째 동사 비동사인데요. 지금 is의 주어는 뭘까요? is의 주어는 당연히 크리스가 주어겠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동사 will attend도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빈칸은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하면서 뒤에 위치한 두 번째 will attend라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 where은 탈락이죠. 이 where은요. 접속사이자 뭐예요? 부사. 사실 where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 부사고요. 관계의 절을 만들 때는 관계 부사예요.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부사, 관계의 절을 만들 때는 관계부사. 감히 부사가 동사의 주어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정답 뭐다? who가 될 수밖에 없다. who는 접속사이자 뭐다? 자기 자신이 대명사다. 그것도 주격이죠. 그래서 뒤에 위치한 두 번째 동사 will attend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만 해석과는 관계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요거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요거 약간 독특한 구석이 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선생님, 주어 나오고 비동사 있고요. 얘가 지금 형용사인데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완벽한 구조 아닐까요? 근데 여기다가 who를 써버리면 도대체 who 이하는 무슨 역할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who 이하가 무슨 역할이냐?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who 이하는요. 역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선생님, 아니 주어, 비동사, 형용사 보호까지 완벽한데 어떻게 빈칸 이하가 명사절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영어 형용사 중에요. 비동사하고 딱 결합을 해서요. 마치 한 단어짜리 타동사처럼 역할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unsure. 그 다음에 unsure의 반대말 뭐예요? sure. 그 다음에 동의어처럼 쓰는 거 뭐 있죠? 우리 certain. 그죠? certain. 이런 녀석들이 비동사하고 결합해서요. 마치 한 단어 타동사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위치하는 빈칸이야 후이야가요. 명사절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는 확신을 못합니다. 누가, 자 여기서도 후가 주어져. 누가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될지. 그래서 후이야가 목적어처럼 역할하는 명사절인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크리스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is 나왔죠?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보호가 필요한데 그 뒤에 보호가 바로 unsure라는 형용사 보호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나오면 거기서 완벽하다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때 unsure라는 녀석은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다. 비동사랑 결합해서 마치 한 단어짜리 타동사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who will attend the conference가 바로 뭐다? 목적어처럼 역할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밖으로 빼서 직접 의문문을 만들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Who will attend the conference? 이렇게요. 자, 누가 컨퍼런스를 참가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자, 의문사 자체가 주어였기 때문에요. 주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간접 의문문 형태하고 어순 자체가 완벽히 똑같죠. 의문사 자체가 주어였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물음표가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누가 그 컨퍼런스를 참가할 거냐. 후 자체가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접 의문문 형태로 쓰여지는 거하고 또 직접 의문문 형태로 쓰여지는 것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문제까지도 문장 구조 분석 한번 다 완벽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하려는 그렇죠?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 학생들이 영어 자체가 되게 편해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편해지면은 정말 영어를 모국어처럼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앞서 다뤘던 후에 대한 첫 번째 강의 내용과 이번 강의를 잘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도 꼭 하시고요. 자, 우리는 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다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감사합니다.